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오늘부터 가짜 지문 찾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이때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약 70%가 틀린 지문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많이 출제됐던 지문, 틀린 지문 찾는 것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만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실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짜 지문 찾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입니다. 공신력 제고라고 해서 X죠.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전문성 제고입니다. 그 전문성을 제고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1번 지문 X가 되겠습니다. 2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반드시 중개상물이어야 되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예, 그 밖의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밖의 권리. 그래서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걸 중개라고 하는데 그 밖의 권리가 빠졌기 때문에 X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있고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죠.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3번입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어때요? X인가요? O인가요? 네, X죠.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됩니다. 업으로 하면. 업으로 한 게 중요하죠. 업으로 했다면 비록 컨설팅에 부수해서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되고 이 판례가 뭐냐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되니까 나는 중개업 위주로만 했고 말 잘못했네요. 중개업 위주로 한 게 아니라 컨설팅 위주로만 했고 중개는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주장했지만 많이 안 했다 하더라도 그걸 직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이고 따라서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고 컨설팅업자가 이렇게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 말이 X입니다. 그냥 등록을 한 자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한 자,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그리고 부칙개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는 일반법인이 있는데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특수법인은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5번.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만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거 X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직접 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가장 큰 차이점, 자격증 있고 없고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할 수 있고 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6번은
보조원이란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틀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입니다.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가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가 좀 어렵죠? 관념적이기 때문에 용어 정의 중개사물 총칙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7번 지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의뢰받는 거.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으면 이게 뭡니까? 공동중개죠. 쌍방으로부터 모두 의뢰받은 게 공동중개가 아니고 단독중개네요. 그래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도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방 당사자 의뢰에 의한 중개도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X네요.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아도 중개에 해당되고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아도 중개에 해당됩니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에 많이 출제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중개 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손해배상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중개를 하면 개업공개사가 여러 명이 개입되었으면 그게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죠.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받은 매수 의뢰받은 개업공개사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매도 의뢰받은 개업공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공동중개하면 모든 개업공개사가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손해가 발생했으면 공동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쌍방으로부터 모두 의뢰받아야 하며 그래요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한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아도 중개에 해당되고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아도 다 중개에 해당됩니다. 중개에 해당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겠죠. 공동중개를 하든 단독중개를 하든 모두 중개고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지문입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대상이 되나 그 저당권 설정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역시 X입니다.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역시 중개에 해당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개업공개사가 은행에 융자 알선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커미션을 받아먹는 건 적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중개보수니까. 그러나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은행에 저당권 설정 알선을 하고 커미션을 받아먹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 알선을 했다 하더라도 중개고 중개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적용받는 것이고 따라서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중개보수를 받으면 안 되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보수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9번 지문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여기까지는. 그러나 항상 간판을 내걸고 간판을 걸었다는 것은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직업으로 하는 게.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간판을 달았다는 것은 반복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내걸고 있는 상태에서 단 한 번 중개행위를 하여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했는데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을 달았기 때문에. 물론 무자격자인 경우 그렇습니다.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자인 경우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판 달고 하면. 간판 안 달고 한두 번 했다 하더라도 직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면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받아도 됩니다.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중개행위와 관련된 것만 손해배상을 한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실장이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이 사장 보고 책임지라고 하고, 그래서 보험회사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 판례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님이 계약금 중도금을 맡긴 것은 그 실장, 직원 얼굴 보고 맡긴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보고 맡겼다. 평소 실장하고 아는 사이도 아니다. 따라서 주관적, 그 주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고객이죠. 고객, 객관적, 고객, 손님 입장에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므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직원이 계약금 떼먹어도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보험금 지급 대상도 된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